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미를 가르치는 정기성입니다. 오늘 시작으로 2026년 대비 강의를 첫 시작하게 됐는데 OT하고 진도 조금 나가고 맞춰드릴게요. 일단 임용 같은 경우는 교육학하고 가계론 전공. 이거는 뭐 합격 설명에서도 했었으니까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안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 좀 드리면, 전공 같은 경우는 사실상 56점을, 그러니까 요즘 패턴, 이번에는 작년에 시험은 어려웠었죠, 조금. 그러니까 재작년 수학하고 좀 비슷했어요. 재작년 수학 컷이 딱 50일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서울 컷이 나왔어요. 그렇단 말은 이게 평균 점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평균이 50일이 아니라 1.5배수가 50일이라는 거는 평균이 어느 정도에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정규 분포가 이렇게 안 되거든요. 정규 분포가 아니라 되게 독특한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천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인천이 컷이 53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부산이 59점 얼마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정규 분포를 생각해 보면 인원이 인천하고 부산이 비슷하거든요. 인천이 11명이고 서울이 13명인데, 그러면 인천이 압도적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역대 보면은 인천이 1배수 컷이 더 1배수 평균 점수가 높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컷의 이 착시 효과가 있어요. 물론 몇백 명씩 모집을 해가지고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이게 컷이 1배수 컷이 1.5배수 컷이 낮은 데가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인원이 소수 인원 10몇 명 정도 되는 거는 컷의 착시 효과가 있다는 거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경기같이 뭐 3, 40명씩 이렇게 뽑아버리면은 거의 대부분 정규 분포에 따르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잘 알아두시고요. 교육학 같은 경우는, 교육학 과개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전공 포함해가지고 이게 편차가 상당히 가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상당히 고득점 맞으신 분이 교육학을 10점 초반대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13점? 많이 받으신 분은 19점 넘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조금씩 5점씩 남들보다 교육학 과개론 5점씩만 낮아버리면 이게 게임이 안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거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강점은 살리고 부족하면은 채워야 되는 이 시나리오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꼭 전공만 올인하지 마시고 골고루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공 같은 경우는 사실상 50점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교육학하고 과개론은 만점 맞으신 분도 계세요. 거의 44점 가까이 맞은 분도 계시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론 과개론이 조금 어렵고 쓸 게 많았지만 과개론 교육학 해가지고 거의 다 40점 넘으신 분들이 은근히 계시는데, 전공 같은 경우는 50은 거의 찾기 힘듭니다. 네, 이번에 수강생이 아마 전국 수석급이 80 초반 정도 나올 건데, 그분도 전공을 50점을 넘기지 못했어요. 네, 골고루 좀 잘 보긴 했지만, 그래서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과개론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공통현상이에요. 알죠? 뭔 말이냐면, 예전에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 때는 턱걸이를 기본적으로 10몇 개씩 20개씩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농경사회였잖아.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엄청 이게 체력적으로 보강이 돼 있는데, 요즘엔 안 그러죠. 여러분 학원 다니고 막 하니까 해보라고 하면 턱걸이 한 3, 4개 못할 건데, 이제는 영상 시대로 접어지면서 책을 접하는 이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문해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탓이라기보다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과개론 같은 경우도 길어졌거든요. 예전 문제랑 좀 차이가 길어지고 데이터 해석을 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변별을 주겠다. 그리고 1차 깡패를 조금 없애려는 이 취지가 있어요. 현업을 갔을 때 교사가 실험을 못해.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민원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실험이 추가된 지역이 몇 개 있었어요. 충남도 갑자기 없다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걸 봐야 되겠구나 해서 기존에 있는 데보다 한두 군데 조금 추가가 된 경우 있죠. 경기는 없고 서울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과개론이 기존에 있는 뭐 라카수스라든지 이런 거에 거의 안 나오고 거의 대부분 실험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거를 좀 반영하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실험적인,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이 교과서 분석은 꼭 하셔라. 어차피 여러분이 1차만, 나는 1차를 거의 만점 받아갖고 2차를 안 보고 뭐 대충 해도 되겠다, 이거는 요즘에는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셨죠? 예, 조심해야 되고, 예전에 재작년에 그러니까 인천을 커플 20을 넘기신 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최종 점수로 1점 몇 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커플 한 10몇 점이면 그냥 2차 점 대충 해도 합격하지, 요즘 바뀌었어요. 아셨죠? 그리고 커플 20이 떨어진 경우는 말을 안 합니다. 왠지 아시겠죠? 쪽팔려서 말을 안 해요. 커플 한 10점 대는 말을 해요. 왜? 이게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커플 20 이상 떨어지면 아무한테도 말 안 해요. 너무 창피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 조금 알아두시고, 이해 가시죠? 올해 같은 경우도 커플 한 20몇 점 상당히 많거든요. 직강생도 그렇고. 근데 2차 70 받아버리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골고루 좀 해라. 이게 나중에 하면 늦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고, 교육학, 과개론,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전공하고 과개론을 가르치고 있지만 항상 골고루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원이 주최를 하고요. 요즘에는 출제 패턴이 살짝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젊은 교수님도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연차가 돼야지만 해가지고 들어가긴 하는데, 물리교육과 교수님들이 좀 보면은 은근히 이론 교수님들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부산대학교도 그렇고 제주대학교는 제 선배거든요. 그 끝이론 하신 분이었고, 그다음 부산대 같은 경우 양재장로 하신 분들 있고, 뭐 일부 지역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이론 베이스 교수님들이 들어가고 젊은 교수님들이 들어가면은 이게 기존 패턴과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연구가 이론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연구했던,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던 그 시기가 10년이 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아이디어도 상당히 많겠죠. 예전에는 전공을 살짝 각색을, 전공책에 나온 걸 살짝 각색해서 냈다는데, 요즘에는 창의적으로 조금 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충분히 따라올 수만큼 내긴 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뭐야 이거 너무 이상한 문제인데 라는 거는, 이거는 해석적인 능력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몇몇을 분석을 해보면은 잘낸 문제들이에요. 하자가 없고 잘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역학, 전자기, 양자율통, 광학, 현대물리, 요렇게 이제 배점인데 3대 과목이죠. 역학, 전자기, 양자 3대 과목에서 배점이 상당히 많은데, 초창기 여기 왔을 때 제가 19년도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도 시험에 왔을 때 중간쯤에 왔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한두 개를 버려도 나머지에서 보강을 하면은 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런 시험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수능 보는데 국영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몇 개. 야, 나는 국어 버린다, 이런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하셨죠? 국어 파트에서 뭐 화작 버린다, 이거 안 돼요. 하셨죠? 네, 안 되니까 골고루 다 하셔야 됩니다. 나 현대물리가 싫으니까. 아니면 야, 이거 3대 과목 빼고 몇 개, 뭐 파동, 열통계, 현대물리 중에 한두 개 버린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높아심에 있을까 봐 요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돼요. 알겠죠? 골고루 잘해야 된다. 골고루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모의평가가 없죠. 수능 같은 경우는 모의평가가 6월, 9월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용은 없죠. 임용은 그래서 기출 보고, 그 다음에 기출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참고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모의고사를 많이 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6월 그것까지 해가 11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수강생들이 그좀 인강도 포함 인강, 직강 다 포함해서 보면은 뭐 인강 같은 경우는 집계가 잘 안 되니까 모든 인강생들한테 다 컨택을 할 수 없죠. 연락이 오는 거 이제 직강생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컨택을 할 수 있는데 평균이 높아요. 그런 이유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비를 하고 가거든요. 어렵든 쉽든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가요. 그렇단 말은 모의고사도 내가 어렵게도 봐보고 쉽게 봐보고 그러면은 물교로를 먼저 풀어야 될까? 전공을 먼저 풀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실험을 풀어나가지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B형을 다 푼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근데 어려운 게 껴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얻어맞을지 아니면 이거 어려우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은 천차만별로 갈려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 배치 가지고 좀 장난치세요. 올해 컷을 한 5 정도 올리는 방법은 B형 어려운 거 한두 개를 A형한테 보내주면은 상당히 컷이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면 A형은 수강생들이 거의 대부분 잘 봤거든요. 네, 거의. 왜냐면 거의 가르치는 대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도 남았었고 그래서 A형 많이 남으신 분들은 40, 50분 남아가지고 검토도 하고 그래서 A형 막 다 맞은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실수가 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는. 그래서 그 시간을 B형 한두 개에 쏟을 시간을 줬다면은 당연히 올라가겠는데 B형이 연거푸 어려운 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간 때문에 못 풀거나 그 다음에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이제 좀 선별적인 문제도 있겠죠. 낚는 문제도 조금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풀어가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라든지 그 다음에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으니까 잘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좀 안타까운 면인데 모범 답안을 비공개를 하는데 제가 19년도에 왔는데 19년도 시험이 있었죠. 그러니까 18년도 시험에 A형 3번 문제가 완전히 오류 문제였어요. 그건 내가 기출문제집에 실어놨는데 그럴 케이스를 나중에 후에 발견했을 경우에는 끝나버린 상태잖아요. 이미 채점하고 발표가 여러분들 현업에 다 나간 상태잖아.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수능도 마찬가지고 임용도 마찬가지고 다 인정을 안 합니다. 완벽한 오류가 있지 않는 이상 인정을 안 하고 임용 같은 경우는 일주일밖에 기간 안 줘요.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집단지성을 해. 근데 여러분들이 인원이 적단 말이야. 그리고 막 정신 없겠죠. 답안 맞춰보고 하는데 수능 같은 경우는 왜 오류를 잡아내냐면 수강생이 몇십만 명 있고요. 거기에 달라붙은 강사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오픈을 안 하더라도 올라오는데 수능은 분명히 답이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임용은 답을 기재를 안 하죠. 그래서 문제 자체 오류가 있는지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 이해가시죠?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는 문제는 맞는데 모범 답안이 틀린 걸로 채점되는 거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런데 얘는 판결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 도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오픈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모범 답안 가이드라인으로 깠으면 좋겠는데 안 됐어요. 계속 졌기 때문에 얘는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채를 해 보면은 과결론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저희 교육학은 이제 제가 가르치지는 않기 때문에 가채를 해 보면 거의 똑같아요.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점수를 믿을 수가 없다 하고 그러면 나한테 보내봐라. 너가 푼 원본을 한번 보내봐라. 내가 채점을 해주겠다 하는데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똑같이다. 전공 3인 동시 채점이잖아요. 여러분 선배 한 5년차 선배, 그다음에 뭐 과거 좀 그 선생님들 아니면은 5년차 선배들이 지원해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뭐 예외도 조금 있긴 한데 거의 똑같이 나와요. 과결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쓰는 훈련, 답을 정확하게 쓰는 훈련, 뭐 길게 쓸 필요 없고, 근데 물론 과결론 같은 경우는 길게 써나가면 이제 길게 적어야 되는 좀 특이 사항을 제외하고, 전공 같은 경우는 그냥 간결하게 제가 쓰라는 것만 쓰시면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보는 게 똑같다. 자기가 점수를 가채할 때 후하게 주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너 맞지 않나? 그런데 뉘앙스가 살짝 틀렸거나 하면은 점수가 까인다라는 거죠. 전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전공 같은 경우는 워낙 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물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수학하고 물리 같은 경우는 답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으니까 과학 과목이 그게 조금 단점이죠. 그래서 3인 동시 채점 해가지고 전공 같은 경우는 1점 단위로 나와요. 교육학 같은 경우는 3인 평균 내고요. 예, 그래서 소수점이 존재를 하고 과교론 전공 같은 경우는 3명이서 채점을 했을 때 다를 경우에 합의를 봐가지고 왜 이거를 맞닥했을까?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된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열통계 같은 경우도 Z1의 제곱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제가 올려드리는 건 좀 다르게 풀었거든요. 두 가지 방식으로 푸는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저렇게 풀 수도 있는데 그게 다 1년에 그러니까 답의 형태는 다르지만 결과는 살짝 정리를 해보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채점자들이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고 누구는 놓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3명이서 합의를 봐서 이거를 맞춥니다. 네, 그래서 3명이서 모두 다 잘못 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죠? 그래서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뀌지 않는 이렇게 나오고 교육학 나오고 그 다음에 전공 A 40점, 전공 B 40점 나오고요. 문항 배치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거 A형 9문제 이거 물리만이에요. 그러니까 물교론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물리 9문항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8문항 이렇게 있죠. 그러면 3문항 깨니까 12개 그 다음에 11개가 나오겠죠. 네, 물교론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교론을 먼저 풀지 전공을 먼저 풀지 그거를 나중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험장에 가면은 기장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될 거를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 하는 루틴대로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문제 딱 꽂히잖아요. 항상 있어요. 매년 있는데 안 나버립니다. 문제를. 그래서 10분, 20분, 30분 보내신 분도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못 나버려요. 자존심 때문에 못 나보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걸 잘하는데. 그런 케이스는 망하기 딱 좋은 시험이 딱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했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는 버린다. 예, 버려도 충분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그냥 잠깐만 보여드리면 올해는 역학 전자기 양자 당연히 많이 나왔고요. 올해는 이론틱한 교수님이 들어갔다고 되게 좀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 있는 게 광학하고 현대물리가 2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2점씩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점 자체가 4점밖에 안 돼요. 얘가 원래는 여기서 이게 2점, 4점, 2점, 4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야 이거 4점 나 그냥 기본 점수로 그냥 대충 해가 공부 안 하고 맞추자. 이런 거 안 됩니다. 아셨죠? 몰라요. 어떻게 배치가 될지. 만약에 광학이 4점, 4점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물리도 재작년에 4점, 4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항 개수라든지 점수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총점이 얘가 56점을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역학이 5문제 나와도 법적으로 하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역학, 전자기, 양자, 열통, 광학, 현대물리가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나오지만 문항이 어디가 많이 나올지 전자기가 많이 나올지 역학이 많이 나올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3대 과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걸로 원칙을 하고 열통계가 4점, 4점에서 8점 여기 보이시죠? 8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모른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광학하고 현대물리를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줘버리고 여기서 조금 많이 냈죠. 이론틱한 교수님이 들어갔고요. 계산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매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감안하시고 올해는 A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B형 같은 경우는 편차가 심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B형을 거의 다 맞은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못하시는 분들은 B형을 넘기고 했더니 라그랑장이 나와서 충격받았다는 분도 계세요. 라그랑장이 올해 엄청 쉬웠거든요. 네, 그래서 풀어가는 루틴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기본적인 걸 하시면은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넘어갈게요. 자, 그럼 강의는 어떻게 설계가 돼 있냐? 얘는 1월부터 7월까지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거를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문제 풀면서. 물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내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강의 따라오면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적인 것도 풀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교육하고 물교론을 동시에 다 같이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진행하신 분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계획표 작성해가지고 전공만 보면은 1월부터 7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익히기 위해서 뭐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선행이 돼야 되면 시야가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시야가.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시야가 형성이 안 되면 죽었다 깨라도 안 보입니다. 강사들도 못 볼 수도 있어요. 강사들조차도. 올해 그 역학진동 있잖아요. 용철. 강제진동. 그거를 역학으로 풀면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정말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RLC로 풀면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역학 문제가 오히려 전자기기 스타일의 문제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게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냐? 파악이 안 돼요. 먼저 알고 가야지. 공부를 하고. 근데 역학 문제가 양자랑 열통 문제가 연결되는 경우 있고 역학하고 전자기가 연결되는 경우 있고 그거는 어느 정도 기본기를 나중에 세워야지만 이렇게 연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7월까지는 내용적인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일반 물리를 하면 머릿속에 카테고리가 좀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파트가 뭐가 중요하고 그 다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돼야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객관식 유형의 최적화된 시험을 이제까지 겪었잖아. 그래서 뭘 하고 싶냐면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해. 수능 같은 제가 만약에 물투를 가르치고 수능 물어 물투를 가르치면 이렇게 절대 안 가르칩니다. 문제를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객관식 유형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많이 기계적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임용은 조금 다른 차원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임용보다 조금 어려운 시험, 뭐 5급이라든지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임용보다 조금 다를 수밖에 없죠. 거의 구속택에서 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고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택이 내도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경쟁률이 50대 1, 100대 1 시험에서는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러면 썩은 물만 살아남는단 말이야. 맞잖아요? 엄청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거를 다 맞게끔 해야 돼서 조금 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임용 같은 거 보면은 경쟁률이 적당한 애매하게 형성돼 있어요. 뭐 많으면 한 5대 6대 1, 7대 1, 8대 1, 9대 1 넘어가게 10대 1까지 넘어가지만 적은 데는 3대 1, 서울 같은 경우 3대 1이 되잖아요. 그러면 1차로 끝내는 게 아니라 2차로 끝나면 이게 컷에서 살짝만 높아도 컷에서 5점만 높아도 합격할 수 있고 이게 1차 시험으로 쭉 줄 세우는 게 아니니까 2차까지 보잖아요. 그래서 컷에서 많이 높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이 만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본기와 시야 확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8월부터 바빠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를 쭉 까먹고 여기 그 작년에 시험 봐셨던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작년에 봤던 거를 딱 놓고 3개월에서 5개월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리셋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급격히 까먹거든요. 급격히. 남아있을 거라는 착각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작년에 수석하신 분들한테 문제를 작년 문제 풀어봐도 못 풀 수 있어요. 정말 빨리 까먹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순차적으로 쭉 복습을 안 하고 여기 오시잖아요. 그 앞에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돼요. 왜? 뭐 안 풀리거든. 해석이 안 돼서 못 풀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쭉 순차적으로 잘 따라오시고 기출 동영 같은 경우도 이제 기출 베이스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풀어본다. 뭐 기출 문제집은 중요한 그때 조금 뉘앙스에 달려가지고 웬만하면 뭐 8월 한 달에 기출 문제집을 거의 다 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역학이랑 과목별로 해서 어느 정도는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9월하고 11월, 10월까지는 최종 적중 문제 풀이.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이 똑같아요. 강의 시간은 수요일 금요일이고요. 이때는 이제 진짜 문제 풀이만 하고요. 물론 이론적인 것도 그때 조금씩 언급해 드리는데 여기 1월에서 7월만큼은 자세히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동시에 일요일 날 모의고사가 실전하고 통합 모의고사가 되는데 실전하고 통합 모의고사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른 거는 시간이 다릅니다. 통합 모의고사는 이제 그것까지 봐요. 물결오는 갑인데 통합 모의고사는 실전하고 시간이 똑같이 봐요.
9시에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그거 이제 교육학 보고요. 그래서 40분 쉬었다가 전공 A형 보고 40분 쉬었다가 전공 B형 보고 2시 10분에 맞춰요. 실전하고 똑같이. 예, 그래서 통합사회에 있다는 여러분이 실제 내가 어렵고 쉬울 때 어느 정도 풀었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던가 그 감을 익히고 가라고 직전에. 예, 대비를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시간은 조금 달라요. 매번 9시에 보는 건 좀 힘들잖아. 그래서 한 12시 반 그쯤에 시작해가지고 교육학 없이 전공 A, B만 보고 하고요. 근데 얘는 물결론도 다 같이 봐요. 그러니까 실제 80점 만점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뭐 교육학은 7점 안 하니까 8점 만점, 8점 만점 다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점수 플러스 요인을 하기 위해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잘 따라오신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라도 안 보입니다.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Q&A 잘 활용하시고요. 뭐 직접 오프라인에서 나와서 질문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미니 테스트 볼 거예요. 미니 테스트는 나왔던 거 기존에 했던 거 그 주에 했던 거 볼 수도 있고 추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통합 모의고사는 전공 물결론인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전체예요. 실전 모의고사 다 같이 하고 그다음에 물결론 강의도 하는데 1, 2월에는 기본 하고요. 그다음에 3, 4, 5월에는 실험하고 그다음에 5개념 역대 기출을 하는데 제가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09년도부터 13년도에 심화서술려 있거든요. 20점, 30점 이것짜리. 얘들에서 각색을 상당히 많이 내요. 그것도 강제진동도 거기 나오기도 하고 기출문제집도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풀어준 사람이 시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 이게 기니까 기출문제집 실기가 조금 그래서 그냥 학생들한테 문제로 제공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도 실어야 되겠다 하는데 아니다. 애초에 실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해는 싹 실어놨어요. 그거 다 풀어가지고 물결론 문제는 물결론 기출문제집 실어놨고 전공 문제는 전공에다가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올해 추가 문제 플러스 09년도 13년도까지 다 실어놨으니까 꼭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뭐 조금 자세히는 풀어놨어요. 싹 다 풀어놨습니다. 아셨죠? 물결론 문제도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전공 문제도 다 풀어놓고 되게 길어요. 그게 문제는 별로 안 되는데 한 문제씩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나오니까 또 풀어주면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교사들이 다 수고해. 그러니까 교사들이 아니라 출제자들 평가원에서 다 수고하거든요. 오프라인 했던 이런 뭐 이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 싹 다 수고해 갑니다. 싹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거 다 수거해 가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 나와 있던 거 다 수거를 해 가고 학원에서 다 안 줄라 하겠죠. 하지만 이제 요즘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온라인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점만 딱 쳐도 책에 뭐가 있는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역대 했던 문제집을 한번 뭐 몇백제, 뭐 777제, 1000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가원 때문에, 두 번째는 타학원에서 베낄까봐. 그게 그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요. 5월에 5월에 끝나고요. 실험 문항 같은 경우는 2차 대비를 여러분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험 지역이 있는 데는 당연히 실험 나중에 당비를 다루는 것까지 하셔야 되고 수업 실현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결론 실험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교과서 분석은 하셔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일부 교과서 전체를 모든 실험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엄청 많거든요. 그게 그래서 일부 중요한 걸 해서 쭉 다룰 거고 5개년 다룰 거고 역대 기출 같은 경우는 심화까지 다 풀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끝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시면 되고요. 물결론 같은 경우는 기출만 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기출하고 교과서만 보면 되고 뭐 개정교육과는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그 정도만 보면 되거든요. 이게 은근히 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교과서를 안 보면 이 창의적 생각을 하거든요. 만들어서 막 써요.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데 내용을 만들어서 쓰면은 100% 틀립니다. 그렇죠? 물결론도 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물결은 2시에서 5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이게 플러스 알파라는 게 왜냐면 이게 추가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6시까지 할 수도 있고. 네.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전공 교재는 2권이 출간이 됐거든요. 저도 뭐 빨리 출간해버리고 싶은데 출판팀에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모든 강사들이 1년 거를 다 던져주잖아요. 그럼 출판팀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려면 미리 줘야 되는데 뭐 1년 전에 줄 수는 없잖아. 이게 문제가 어떤 임용이 11월 말에 끝나니까 그거를 좀 보고 어떻게 이제 해 갈지. 네. 그래서 일단 1번 물리랑 물리교육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이 시중에 출간이 돼 있고 지금은 조판 작업을 하고 있는 게 기출문제집. 얘들은 지금 조판 작업을 하고 있어서 1월 말 전에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새 책을 사시면 좋겠고 1번 물리는 뭐 나는 죽었다 깨도 새 책 사기 싫다 그러면은 네, 전년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부 조금 바뀌었어요. 일부 조금 바뀌었고 물결론은 조금 바뀌었거든요. 물결론 같은 경우는 조금 바뀌었으니까 네, 웬만하면 새 책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역학 전자기, 통계, 양자, 그 다음에 요 세 권은 순차적으로 나올 거예요. 네. 저도 빨리빨리 출간하고 싶은데, 네, 출판팀이 아무래도 인원 제약이 있으니까, 여기 임용 강사만 해도 몇십 명, 40~50명 되거든요. 네, 그분들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까지, 평균 합격률이 50%가 넘어요. 근데 여기 인원이 여기는 이때부터인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인강 직강 전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듣다가 갑자기 인강으로 갔다가 직강으로 갔다 직강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단톡방에 있는 인원과 이거 비교를 해가지고 최 마지막에 비교를 하는 인원이에요. 여기보다 분모랑 분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 확인된 그것만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평균 합격률이 60% 넘거든요. 그러면 4년 연속 직강 들어가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1.2% 확률을 뚫어야 돼요. 4년 연속 직강을 들어가지고 내가 1차를 떨어지려면 4년 연속에 1.2% 인원밖에 없어요. 사실상 전마다 보시면 돼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합격해서 빨리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63%, 그러니까 대충 평균 나왔고요. 많이 합격해요. 많이 점수 올려갖고 많이 가거든요. 상당히 뭐 전년도 전년도에 별로 좋지 않은 성적도 올해가 더 어려웠죠.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 그러니까 25년도 시험이 24년보다 어려웠잖아요. 그때 최종 떨어진 분이 올해 더 잘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뭔 말이냐면 난이도에 상관없이 성장을 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많이 성장시켜요. 이제 가르치는데 별로 실패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계획표는 꼭 작성하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빨리 좀 말씀드릴 텐데 계획표를 작성 안 하고 무작정 따라오면은 내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공부가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공부를 별로 해본 적이 없을 거야. 뭐 수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물론 고1 때부터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내신 준비하다가 고3 때 이제 수능 준비 조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초수생도 있고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갖고 공부를 해나가신 분들이 이제까지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대부분 별로 없어요. 학교 수업만 이렇게 따라가고 대학교 때는 술 좀 먹었다가 그 시험 보려면 중간고사 보면은 한 1~2주 바싹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1년 코스로 뭔가를 딱 목표를 잡아가지고 이게 근데 전공만 보는 게 아니라 교육학도 보고 뭣도 보고 그다음에 2차까지 보는데 이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1년을 쭉 1년 또 뒤에 어디에 딱 찍혀져 있는 시험을 계획적으로 봐보시는 경험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원에 시키는 것만 하고 스터디에서 대충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조금 흔들렸을 경우에 잠깐 1~2주를 쉬어버리고 나서는 뭘 해야 될지 몰라면 하기 싫어져 버려요. 왜?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그럼 막 하기 싫어갖고 이제 포기해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꼭 계획표를 작성하시고 계획표는 어떻게 하시냐면
50% 정도를 작성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반 정도. 네? 하루에 나는 하루에 한 100문제 풀 수 있어. 처음에는 열정적이 돼요. 하루에 50문제 풀 수 있어. 100문제 풀 수 있어. 반만. 그리고 복습을 꼭 시간을 주시고, 네, 쉬는 시간 주셔도 돼요. 나는 일요일 날 오후 뭐 월요일 아니면 뭐 토요일 아니면 어느 날은 꼭 그러니까 너무 놀지 마시고 푹 쉬어야 되겠다. 잠을 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시간적인 대주고 사람이 24시간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꼭 계획표를 작성하세요. 네, 순차적으로 쫙 해보고 내가 어떻게 복습을 하고 스터디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다. 대략적으로 작성하고 나중에 세부를 채워보고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언제 오늘 뭘 배웠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자세히 좀 적어서 보시면 나중에 한 3달 뒤에 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개념 어려웠어 이렇게 보면은 내가 걸어온 발자취가 보여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3달 뒤에 지나면 3달 전께 안 보인다고. 내가 3달 뒤에 뭐 들었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딱 그것만 보면은 내가 이때 이 개념 어려워했었구나.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더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체크해가지고 꼭 계획표 작성하시고 관성법칙은 뭐냐면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 말씀이에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요. 이 세상에 관성의 법칙을 만족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도 늙잖아. 맞나요? 태양도 핵융합 하는데 태양 질량도 변하는 거 아시죠? 네. 매번 똑같이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 자존심도 변하고요. 네. 지구 도는 시간도 바뀌어요. 달도 마찬가지고 달하고 지구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없어요. 우주도 팽창하고 있는데. 관성의 법칙은 없다. 그러니까 뭔가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풋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이 가만히 남아있을,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를 가만히 남기려면 그거를 가만히 내가 아무 정보도 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계속 빼고 있습니다. 계속 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기적인 반복을 해야 돼요. 알아두시고 가우스 법칙 같은 경우는 까먹는 거 급속히 까먹거든요. 어느 시점이 되면 급속히 까먹는데 이게 기억을 하려면 잘 안 돼. 근데 어느 정도 딱 됐다가 확 뛰거든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딱 뛰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되게 짜증납니다. 이게 왜냐면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학습이 된다 하잖아요. 이게 하는데 변하질 않아. 갑자기 뚝 뛰어요. 하는데 변하지 않고 뚝 뛰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한 3일 굶기잖아요. 살이 급격히 안 빠져요. 왜냐면 간이라든지 숨겨진 내장 지방 이런 데서 빼거든요.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데서 빼버립니다. 그다음에 팔다리 이런 데서 빼거든요. 네, 그래서 한 2주 굶잖아요. 그럼 확 사람이 달라져 보이잖아. 3일 가지고는 태가 안 난단 말이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달 정도 이렇게 하면은 평지를 걷는 거라 가는데 어느 정도 하면 확 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합숙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복습 효과도 똑같아요. 복습은 처음에 복습을 하면 다 오래 걸리지. 처음에 문제 풀면은 개념적인 것도 잘 익숙치 않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5번째 봤을 때 복습 시간이 한 10이 걸렸다면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보는데 복습 시간이 2, 3도 안 걸려요. 압도적으로 빨라집니다. 압도적으로. 네, 그래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당연하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고통이 필요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계획표를 아까 내가 왜 50으로 작성을 하라고 했냐면 한번 호날두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호날두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말하죠.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왔을 때 했던 그 습관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신념 같은 건 좀 존경을 해요. 물론 축구도 잘하긴 하지만 걔가 뭘 했냐면 레알 마드리드 왔을 때 이제 체격을 키워야 돼서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푸시업하고 잇몸 일으키기를 1000개씩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이겼대요.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그렇게 해오신 분은 없죠. 나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예, 사람 핑계 대기 어렵거든요. 독감 걸리니까 오늘 쉬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기 쉽고, 나 뭐 있으니까, 예? 뭐 제사 가야 되니까, 친구 생일 파티니까, 나 생일이니까, 명절이니까, 이게 변명을 되게 엄청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안 여겼다라는 걸 보면서 좀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1년만 딱 계획표를 작성하셔가지고 내가 이 정도 스케줄을 했을 때 물론 어길 수 있어요. 왜 50%를 작성하려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파가지고 뭔 큰 일이 있어가지고 하면은 이거를 메꿀 수가 있는데 풀로 해버리면 메꿀 시간이 없어요. 허걱거리거든요. 그래서 꼭 50% 정도 계획표를 작성한 다음에 여유를 둬라. 그리고 그 여유 시간에 다른 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80% 이게 뭐냐면 1에서 20% 학생에 있고 20에서 100% 여기가 80% 구간이잖아요. 여기가 아마 이쯤에가 1배수, 1.5배수 컷이에요. 여기 학생이 이 학생들보다 최소 3에서 5배 공부량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여기 학생들이 똑똑한 줄 알더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공부했을 때 제가 데이터를 좀 수집을 했을 때 성공한 대부분 그러니까 시험적인 요인도 있고 뭣도 있고 잘된 사람들 봤을 때는 IQ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물론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를 수 있는데 IQ냐 뭐 유전자냐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공부를 했을 때 물론 IQ가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수학에 나는 필드 메달을 받아야겠다. 그건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이제 막 없는 걸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 예? 있는 걸 푸는 거고 누구나 다 똑같이 주어진 상태에서 90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IQ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 어디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어디서 실험을 했대. 운동을 시키고 뭐 8시에는 운동을 시키고 뭐를 하고 똑같은 걸 줬는데 운동 효과도 드러났어요. 5점에서 7점 올랐다. 그거는 나와 있고. 그래서 운동을 좀 하라는 이유도 왜냐면 밝아지거든요. 뇌 활성화도 되고 장기 기억도 되고. 그래서 뭐냐면 합격을 하고 싶으면 복습 많이 하면 돼. 복습. 아시죠? 똑똑하게. 대신 멍청하게 복습하면 안 되죠. 멍청하게. 영어 사전 뒤집다 외운다고 영어 잘하는 게 아니잖아. 예? 그래서 이 삽질 공부가 아니라 좀 똑똑한 공부를 복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 이거예요. 알겠죠? 복습 많이 하면 되거든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IQ랑 뭐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학벌 같은 거 안 물어봅니다. 아셨죠? 학벌이 뭐냐, 나이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뭐 기초가 없든 뭐 없든 자기가 의지만 가지고 수업을 잘 따라오면은 작년에 10점을 받았든 상관없어요.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막 우리가 국제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는 이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푸는 거고, 그 다음에 한두 개 버려도 돼요. 작년에 다 푼 사람 없다고. 맞죠? 이게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컷 80점 넘은 사람 합격해 이게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울 수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조금씩 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만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고용해가지고 써먹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지고 성장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벌, 성적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잘 돼요. 대부분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학부 성적이 개판이신 분도 계세요. 지금 영혼을 바쳐 놓으신 분도 있었거든요. 라그랑지하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거의 서울대 차덕인가 해가지고 뭐 학교 가신 분도 계시니까 다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태도와 습관이다. 알겠죠? 내가 뭐 학부 때 잘했는데 뭐 했는데 이딴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으면 내가 기본기가 조금 있으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한 발짝 앞에서 출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기본기 없으면 채워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용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가르쳐보니까 태도와 습관이 좋으신 분들이 99%잘 됐어요. 99%. 알겠죠? 네. IQ 머리 좋다, 뭐 한다, 어디서 지역에서 천재 소리 들었다 해서 망가진 사람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고요. 심지어 중도 하차하시는 분도 봤어요. 포기. 에이 싫어 하고. 네. 그래서 불평불만 시기질투 하지 마시고 습관 고치는 데는 오래 걸려요. 아셨죠? 습관을 군대에는 강제를 시키잖아.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시면 바로 고쳐지죠. 왜 그렇게 고쳐지냐 말투가 폭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면 욕을 먹잖아. 여러분들 가둬놓고 스파르타 교육 해가지고 우리 오징어 게임 좀 가둬놓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합격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밥 안 주고. 시험 미니 테스트 매일 봐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몇 개 틀리잖아? 밥 안 주고. 여자분들 밥 안 주고 남자들 패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알겠죠? 강압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나 신고할 거잖아. 그래서 습관 교정하는 데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가만히 자율성을 놔뒀을 때 습관 교정하는 데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하려는 편한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늦게 걸립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게 폭발적인 어느 정도 아까 계단으로 한다고 그랬죠. 가시적인 눈의 성과까지는 한 5개월, 3개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야 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자기가 인지하기까지는 한 반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물론 빨리 성장하신 분들은 1, 2개월 막 3, 4개월 만에 확 바뀌신 분도 계셔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천재 계획하는 건 1년인데 이거는 그냥 임용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자기 객관화는 내가 한번 뭐가 부족한지 한번 써보세요. 어떤 분은 진짜 악필이 있었는데 거의 글씨를 붓글씨처럼 이렇게 들고 쓰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못 알아먹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인지를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아무도 지적질을 안 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 물론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보고 파악을 좀 해드릴 텐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글을 읽는 게 느린가? 아니면 계산이 느린가? 뭐가 느리지? 그런 거 같은 경우 그거를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그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아무도 안 알려줘요. 알겠죠? 꼭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임용을 3개월 만에 끝내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막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하면은 금방 지쳐요. 아셨죠? 순차적으로 좀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책에 있는 문제를 일반 분리를 하면 책에 있는 문제를 다 끝내야 되느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던 과목을 고1 때 완벽하게 다 끝냈나요? 수능을 목표로 한다고 치면 아니죠. 다 까먹잖아 솔직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복습을 하는 거잖아. 임용도 똑같아요. 일반 물리를 끝냈을 때 50%, 60%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있어도 성공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는 야 이건 내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나중에 조금 성장해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풀려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 막 야 나 일반 물리도 지금 못 풀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못 풀면 나중에 풀리니까. 수능 문제들 그 물투 같은 거 보면은 19번, 20번 풀어보세요. 올림피아드 나갔던 걔들도 과외하는데 걔들도 깜짝깜짝 놀란대요. 이게 뭔 그지 같은 이렇게 계산이 더럽냐고. 걔들도 1, 20분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풀 수도 당연히 있는 거지. 알겠죠? 네. 이게 꽈서 내면 당연히 어려운 거니까. 내가 근데 해석을 못하면 안 되지. 해석은 되는데 계산이 어렵냐, 적용이 어렵냐 이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장해서 다시 돌아와도 풀릴 수 있으니 반복, 내가 했던 거 내용적인 반복, 문제만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금 너무 어렵다면 별표 쳐놓고 나중에 돌아와서 봐도 되니까 나머지. 그래서 너무 포커싱, 지엽적인 거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넓게 가져가시고 채워나가는 형식으로 하세요. 알겠죠? 그 퍼즐에 한 조각이 비었다고 완성한 퍼즐 아닌 것처럼 막 그거에 하나에 목매가지고 막 2박 3일 보내시고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밑그림 그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일반 물리 밑그림 그리고 나중에 전체적인 채색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일반 물리 강의가 딱 끝났다고 해서 일반 물리가 영원히 근데 이게 완벽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문제 실전 때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알아두시고 저는 뭐 물리를 뭐 잘하게 만드냐 뭐하냐 다 필요 없고 그냥 점수를 잘 받게 맞들이는 네 이거는 학원입니다. 맞죠? 네 학원이에요, 여러분들. 네 물론 물리적인 것도 예, 아이디어적으로 다 성장시켜 드리는데 저희가 포커싱을 맞추는 거는 뭐 하느냐면 당일날 시험을 잘 보게끔 거기에 완벽하게 포커싱이 맞춰 있어요. 알겠죠? 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강의는 내고는 뭐 네. 그때도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네. 저는 과학적으로 좀 짰거든요. 강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머릿속에 구조화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조화가 되려면 당연히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프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임용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임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어떤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 뭐 단진자가 나오면은 단진동 같은 경우 나오면은 뭐 진포가고 그다음에 각진동수, 진동수를 물어볼 게 확률이 높다. 그다음에 RLC는 뭐가 높다. 위상이 뭐 물어볼 확률이 높다. 이거 같은 게 공부를 하다 보면 출제자가 물어볼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네. 열통계 같은 경우는 뭐 고온에서 왜 물어보느냐. 그래서 올해 못 푼 사람도 열통계 고온은 찍어서 맞았어요. 2차원 단진자는 자유도가 4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렵고 쉬울까 이거를 풀어봐서가 아니라 이게 알 수 있는 네 그래서 이거는 시험 전략적인 문제 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 신기하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네 모의고사는 11회를 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그리고 모의고사는 성적 처리는 이렇게 해드리고요. 이거는 인강생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보시면요. 현장에서 보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집에서 노래 부르는 거는 이게 마음 편히 부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거랑 여러분 학교 축제 때 가갖고 불러보라고. 그 정도 차이가 나버려요. 현장에서 그 긴장감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가는 긴장감이 그 정도가 난다고. 집에서 편안하게 푸는 그 긴장감과 실제 그 긴장감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오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인강생들 약간 심리적인 이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인강생이 점수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강 와서 바로 제출하시는 분들만 성적 처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내고 나중에 이거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때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네,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는 직강 복습 스터디를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고 뭐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네, 쭉 2차까지 이어지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모르는 부분도 서로 보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추후에 조금 언급해 드릴게요. 짜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조교 지원하실 분은 조교 지원하세요. 아시죠? 그러면 좀 쉬었다가 네 강의 나가겠습니다.